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살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서 나름의 기준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년, 노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기준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고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상대의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게 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자신감을 꺼내요. 인생에 확실한 변화를 선물하는 강사 테이너 민진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많은데요. 정말 나이가 들면 말을 줄이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기보다 상황과 목적 그리고 사람에 맞게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서운함의 많은 부분들이 말을 안 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부담 줄까봐, 아이고 내가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점점 줄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도 같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결국 대화를 통해 유지되고 깊어지죠. 말을 줄이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표현 방식에 따라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조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식이 더 부드러워지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방법이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렇게 표현만 바뀌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죠. 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는 것보다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요즘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기보다 표현할 때 더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안부를 한번 먼저 묻는 것,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어때요? 관계를 오래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경험과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을 줄이기보다 따뜻하고 현명하게 표현하면서 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관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은 우리 자신의 삶,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얻은 생각과 경험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기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현명하고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사례가 각각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죠. 관계는 거창한 사건보다 짧은 말 한마디에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분과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창의적이다. 사실 이 문장은 길지도 않고 특별히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들은 자녀분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줬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표현해 줄 때 힘이 생깁니다. 그 생각 좋다. 그렇게 생각해 본 거 참 의미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응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주는 말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도 비슷하게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 속에는 사실 아끼는 사람들끼리는 그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존중받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이 조금만 달라지면 관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러 그러냐? 이거 대신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봐 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나라는 사람도 부드러워지겠죠. 내 경험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었는데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 특히 노년 시대에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살아온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표현의 방식만 부드럽게 바꾸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시고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노년 같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중년이나 노년에도 친구 관계가 아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친구분들 사이에서 이제 자식 자랑을 하거나 뭐 땅을 샀다 막 이렇게 조금 비교될 수 있는 말의 주제를 많이 하면서 사이가 나빠진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엄청 많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절대 꺼내지 마세요. 일단 나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게 이제 시작을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 대단하다, 뭐 좋았겠다 이렇게 하고 불쑥불쑥 나도 이랬는데 아니면 나도 비교된대 하더라도 그 얘기를 좀 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이제 나로 인해 불화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내가 먼저 꺼내지 마시고 들었을 때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가지고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화제로 싹 돌려요. 그래서 야 이번에 내가 뭐 주식을 해서 막 뭐가 많이 올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 대단하다. 너 그렇게 주식 열심히 하더니 야 그렇게 올랐네? 너무 대단해. 그러면 그 이전에 운동하는 건 또 어떻게 됐어? 그건 운동하는 습관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걸로 아니면 좀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로 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면서 이제 주제를 바꿔가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그 주제가 계속 이어가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들도 합리적이고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아예 그 주제를 꺼내지 마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연결해서 넘겨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거를 좀 권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실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사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생각하기도 귀찮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의식하지 않고 툭 던지게 될 확률이 몇 배는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말들이 필터 없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해? 거지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새로운 또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지금 그거에서 뭐가 되겠어? 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이 말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는 것 이전에 생각 없이 툭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남는다는 거예요.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을 통한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필터 없는 말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해서 더 그냥 툭툭 말하게 되는데 그게 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경우가 많죠. 바로 말하기보다 한 번 좀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거쳐서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말실수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은 사실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단단해지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은 왜 저럴까? 요즘은 다들 약해.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사람마다 열정의 온도도 다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야. 그럼 처음 받는 저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처음 한 사람한테는 그 강도가 나에게 오는 100%랑 똑같이 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려면 기준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생각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어려워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훨씬 편안해지죠.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통한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관계가 편안해지는 말하기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만 있어도 대화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자주 해야 하는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살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서 나름의 기준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년, 노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기준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고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상대의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게 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생각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문장이 있으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 이야기 듣고 생각이 정리됐어요. 말해줘서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에 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생각을 먼저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려면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는 상대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죠. 사람은 내 생각을 물어봐 줄 때 존중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관계는 오래 편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에 그 비중을 둔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비중이라기보다는 대화와 상황에 대한 맥락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예요. 별거 미안하지도 않는데 그 미안해 보면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맥락에 맞게 이거 내가 분명히 먼저 실수한 게 있어. 그럼 인정하시고 먼저 너무 미안해. PD님 너무 미안해요. 이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고 왜? 별거 미안하지도 않는데 습관처럼 미안해 해봐요. 너무 진심이 아니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비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과 맥락에 맞게 특히 우리 잘 못하는 거 있죠. 미안해는 말 정말 입에 안 해요. 내가 정말 미안한 것이 객관적으로 있다. 그러면 정말 일단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먼저 너무 미안해. 수빈아 너무 미안하다. 진아야 너무 미안해. 딸아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참 안정이 되죠. 녹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 우리 해요 안 해요?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마음이 녹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받아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계속 얘기를 하죠.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마음 풀려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거의 10개 대화 중에 한 5개 이상은 다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무작정 그냥 그렇게 하시면 비중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뭐 조그만 것, 그러니까 고마워 같은 경우는 너무 도와줘서 고마워. 그것 또한 내가 도움을 받고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즉시 해야 된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교양씨. 이렇게 적시적소에 바로 표현해 주시고 미안하다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진심을 담아 말해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중년이나 노년 될수록 더 이제 막 시끄럽거나 소음으로 느껴지는 그 데시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좀 예민하게 느끼시고 해서 자기 목소리도 좀 작게 유지하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년이나 노년 될수록 이 말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발성 포인트가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지금 계속 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뭐냐? 복식 호흡을 통한 복식 발성을 습관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는 당연히 갈라지는 거 아닌가요?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목소리가 좋아지기 어려운 나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목소리는 나이보다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 제가 30살에 1분만 말해도 목이 아파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성대 결절이 심하게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수로 데뷔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때 소리가 올라가지 않냐 래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자, 의사도 수술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의 자신감과 능력이었던 저는요. 수술이 아닌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발성 교정 트레이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발성을 훈련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습관을 줄이고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했죠. 그럼 선생님 이거 너무 그냥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점점 F에서 T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저의 민진아 강사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3년 전에 찍었던 영상과 최근에 찍었던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더 목소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목소리는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의 힘으로 소리를 내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체력과 힘이 약해지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의 힘을, 외부 근육의 힘을 더 주게 되죠. 근데 이게 위쪽으로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소리는 더 빨라지고 목도 더 쉽게 변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식 호흡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흉식 호흡 아니면 더 얇게 쉬는 분들은 쇄골 호흡을 쓰세요. 복식 호흡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숨이 들어올 때 몸이 편안하게 넓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그 숨을 급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용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호흡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면 목에 힘이 덜 들어가고 목소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또 작아지거나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또 복식호흡과 더불어서 개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한 복식 발성을 습관하는 거죠. 저는 발성을 근육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스 PT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몸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목소리도 올바른 호흡과 발성 근육을 사용하는 발성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성우분들을 보면 연세가 있으셔도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고 안정적이죠. 이분들이 특별해서일까요? 그 이전에 복식 호흡을 사용하는 발성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힘을 주는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치기 쉽지만 호흡을 사용하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중노년 시기에는 목소리가 감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목소리가 20대예요. 이런 말을 하는 회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듣는 사람도 훨씬 편하게 느낍니다. 복식 호흡은 거창한 기술이라기보다 나의 본연의 호흡의 길을 회복해 몸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천천히 말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호흡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딱 이 촬영장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양식 식구분들한테 딱 말씀드렸잖아요. 어우, 표정과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네, 바로 표정과 태도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전달하는 것은 말의 내용 이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요. 제가 스피치 강사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피치 강사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말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표정과 태도에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표정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말 걸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표정이 편안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느냐? 내 표정이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정이 밝다는 것은 크게 웃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 눈빛이 편안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야, 네가 뭐 얼마나 잘났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표정이 아니라 상대를 반갑게 맞이하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태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표정도 웃고 있는데 예를 들어 표정을 웃고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걸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대해봐요. 그럼 저 사람 가식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도도 비슷하죠.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상대도 함께 긴장돼 있으니까 표정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몸의 방향과 분위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표정과 태도도 첫인상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말하는 방법하고 발성도 첫인상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후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 피디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봤던 이미지가 좀 길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좀 약간 엄격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에서 너의 이미지를 바꿀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라. 그러니까 봐봐요.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 이거랑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 자, A랑 B가 있죠.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두 번째 B를 뽑을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니까 B가 사기꾼이래요. 그래도 사기꾼인지 알아 몰라요. 처음에 봤어요. 그럼 누구 뽑을 것 같아요? B를 뽑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용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의 느낌도 함께 받아가요. 그러니까 봐봐요. 안녕하세요. 아이 같다. 안녕하세요. 전문적이다. 신뢰감 있다. 이렇게 느끼시죠? 그렇게 호흡이 편안하게 실린 소리로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죠. 특히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목소리의 느낌이 인상을 만드는 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급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소리가 너무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고 특히 작으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상대방이 애를 써야 되죠. 에너지를 쓰는 것부터 의사소통이 좀 불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 같다? 전문적이다? 믿을만하네 라는 이미지를 받게 되죠. 이것이 곧 첫인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첫인상은 좋았는데 이제 이 사람 말을 계속 듣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말하기 스킬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의 내용과 표정이 일치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 쉽지 않아. 그렇게 잘 지키는 분들 없어요. 사람은 말을 들을 때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느낌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표정이 굳어 있으면 듣는 사람은 조금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내용에 따뜻한 표정이 함께 전달되면 그 말은 훨씬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표정이 편안하게 열려 있으면 느낌이 훨씬 자연스럽게 전달되죠. 말은 귀로 듣지만 느낌은 눈으로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리듬과 울림이 있는 보이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속도가 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속도에 변주를 준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천천히 말하고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호흡을 충분히 따딱따딱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에 리듬이 생기면 듣는 사람이 훨씬 지겹지 않게 편하게 들을 수 있죠. 계속 빠르게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금방 피로해집니다.
목소리에 울림이 있다는 것은 힘을 준 소리가 아니라 호흡이 실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목소리가 훨씬 편안하게 전달되고요. 속도에 대한 변주도 훨씬 편안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와, 이 사람 말 계속 듣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영업 세일즈 할 때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조언을 하기보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셨겠네요. 이렇게 먼저 공감을 해주면 상대는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고 말을 계속 듣고 싶다가 되겠죠. 아까 이제 표정이랑 말의 내용이 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좀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칭찬인데 표정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이유가 뭘까요? 습관의 문제입니다. 또는 그게 내가 좀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 너무 잘하고 싶죠. 그럼 또 굳어요. 몸이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착하고 일도 잘하는 그 회원님이 계시는데 합격을 해서 딱 첫 직장에 갔을 때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표정이 집에 우환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봐. 우환이 있는 표정을 짓고 싶었겠어요? 너무 잘하고 싶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으니까 긴장을 해서 무뚝뚝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평소의 습관. 그분은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비호감으로 느끼는 표정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정 연습이라기보다는 근육이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성을 할 때 보면요. 발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서 호흡이 불안정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일 경우가 커요.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트레이닝 하신 분들을 보면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표정이 정말 완화됐다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도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긴장이 주는 환경에서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어렵네요. 근데 그걸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떨리지만 이전과 다르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호흡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비호감 제대로 사는 미운 언어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간투사입니다. 자, 간투사를 쉽게 말하면은 그 추임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투사를 한번 다 정의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너무 자주 들어가면 듣는 사람이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적당한 추임새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게 바로 대화의 윤활유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반복이 많아지면요. 말의 흐름이 끊어지고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지 못하고 아이 같은 이미지가 전달되죠. 자, 두 번째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습관이에요. 자,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 반응해야 할지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대화가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문장의 끝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문장이 잘 마무리되면요. 듣는 사람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말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쉬워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완성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가더라도 주저리가 방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어때요? 듣는 사람은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말하는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길게 말하는 것보다 확실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어가야 듣는 사람은 물론 말하는 사람도 주저리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로도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명 발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 안에 울림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의 목소리는 편안하게 들리고 어떤 분의 목소리는 조금 힘들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기가 들어오고 그 공기가 성대를 진동한 그 음파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목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기가 여기 힘을 줘야 되고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 공기가 성대를 진동한 그 음파가 나오는 것이 목소리예요. 이때 몸 안에서 울림이 잘 만들어지면 목소리가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들리게 되죠. 이 울림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소리가 힘들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명을 몸 안에 에코시스템이라고 설명드려요. 자, 몸 안에 울림이 잘 만들어지면 소리는 억지로 크게 내지 않아도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울림 없이 목의 힘으로만 소리를 내면 말하는 사람도 금방 피로해지고요. 듣는 사람도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믿음이 가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소리가 울림으로 편안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는 억지로 크게 만들어서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편안하게 울리는 공명 발성에서 나옵니다. 조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화를 하시다가 이 훈련법을 통해서 좀 개선된 사례도 있으실까요? 이후에도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최근에 있던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3년 이상 이전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발성과 목소리가 인생에서 아주 어떤 자신의 불안함을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했고 그 트레이닝을 다니면서도 이전에 학원을 다니면서도 유명한 이비인후과를 찾아갈 정도였어요. 왜? 오랫동안 스피치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교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딱 1년을 하고 이제 하산을 한 회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마 한 몇 주 내로 저의 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프고 목이 갈렸던 게 아니라 모든 샘여림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감 있는 표정과 태도, 자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전후 영상을 보고요. 1년 만에 딱 변한 전후 영상을 보고 우리 회원들 한 10분한테 보여드렸거든요. 8분 이상이 같은 사람 맞아요? 이런 말을 했죠. 태도, 자신감.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나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일단 내가 먼저 인지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면 대부분 왜 사람들 날 저렇게 오해해? 왜 그렇게 내 말을 오해하고 난 착하게 잘 사는데 그럴까? 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그래서 1년의 기적이라는 그걸로 이제 멋지게 후기도 남겨주셨다는 그 일화가 생각납니다. 또 있어요. 또 제가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어요. 제가 최고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뭐 그런 이제 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립 마케팅이라는 이제 마케팅 회사 본부장님이세요. 그 김윤아 본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도 전에 2명의 스피치 강사님께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큰 변화를 보지 못했는데 저를 만나서 1년, 2년 트레이닝을 하면서 딱 이 말을 하죠. 연봉,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목소리 트라우마, 스피치 트라우마로 인해서 해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회사 메인, 회사 유튜브, 그것도 한 이제 3, 4만 되는 회사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인 MC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뭐 연봉부터, 원래 영업 세일즈는 생각도 못했던 분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많긴 해요. 이렇게 개선되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훈련법도 자세히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훈련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명불허전 복식호흡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또 복식호흡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뻔한데 제대로 느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복식호흡을 책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우고 뭐 많은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배로 숨이 들어오는 게 어떤 느낌이야 라고 정확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김 발성 훈련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손바닥을 5cm 앞에 대세요. 그리고 턱에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래턱을 툭 떨어뜨리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추운 날 따뜻한 입김을 불듯이 한번 해봐요. 자, 좀 더 배를 싹 눌러 볼게요. 아니, 소리 내지 마요. 입김만 불어요. 봐요. 그러면 배가 쑥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위쪽 이게 아니라 위로 쓰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위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느낌이 잘 안 온다고 생각하면 입냄새 난다고 생각해봐요. 위에 힘이 싹 빠지면서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쥐어짜요. 항문까지 쥐어짜세요. 그 다음에
가슴 위랑 얼굴에 힘을 푸셔야 돼요. 입 다무시고 숨 참을게요. 골프공이 항문에 있다 생각하고 항문을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힘 빼셔야 돼요. 이때 얼굴과 가슴 근육에 힘을 빼는 감각을 알아야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죠. 숨 참을게요. 참다가 쉬세요 하면 딱 놔봐요. 그럼 싫어도 쑥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미팅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러면 변기칸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고 숨을 참고 15초 이상 숨을 참고 이걸 푸는 작업을 한 3번을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귀신같이 떨리는데 소리가 나와. 소리가 따지 않고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15초, 20초 이렇게 실간을 참는 걸 늘려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특히 중노년 시기에는 목에 힘이 들어간 말하기 습관이 반복되면요. 목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말 근육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크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호흡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복식호흡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말하던 방식이 아니니까요. 좀 반복하면 몸이 기억하게 되죠. 복식호흡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복식호흡이라는 기본을 꾸준히 하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랑 발성으로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하기와 발성은 무조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바뀌겠어요? 네, 근데 저는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변화를 많이 봤습니다. 말하기와 발성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말하기 습관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호흡을 바꾸면 목에 힘이 덜 들어가고요. 목과 주변에 힘이 빠지면 소리가 편안해지고, 소리가 편안해지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이 줄게 되죠. 말하기가 편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훈련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요.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연습을 해보셨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성대결절을 겪으면서 1분만 말을 해도 목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성을 다시 배우면서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죠. 목소리는 관리할 수 있고 말하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말하기는 특별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좋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알고 연습을 하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난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기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바꾸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요.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말하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